첫 번째 특이점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시장을 뒤엎은 트럼프 연설, 이번에도 타코입니다. 딱 10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기점으로 시장은 하방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전쟁 끝나는 일정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부가 아니라요. 전쟁은 우리가 이겼고 근데 한 2, 3주간 더 공격할 거야. 해협은 이제 알아서 지나가시고 필요하면 미국산 원유 사세요라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또 듣다 보니까 확전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면서 우리 또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우 매니저님은 이 10시에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기대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좀 시장 변동성도 급격하게 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해당 내용 자체가 들려오고 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결국 중요한 부분인데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동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전 기대감들이 있었던 게 사라진 건데 그 기존에 있던 흐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환경은 많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환경에서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난 이제 3월 수출 동향을 체크해 봤을 때 역대 이제 최대 수출 데이터가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 SSD, 인터넷 같은 이런 컴퓨터 같은 이런 쪽에서의 이제 수출 볼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어떤 흑자폭을 대폭 줄이는 거 아닌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지난 3월 수출입 동향 보시면은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수지 흑자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수출에 대한 흐름도 워낙 강력한 상황이고 그 수출의 가장 강력함을 만드는 게 AI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겁먹고 도망치고 이런다라기보다는 조정 시에 기존 주도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 접근이 확실히 유리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전략이 될 거다라고 이번 4월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성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뷰가 다릅니다. 오, 저도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이렇게 좋은 점을 더 확대해서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 초에 사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그 차트를 보면서 이 포인트가 깨지면은 우리 국장도 약세장으로 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좀 그 포인트를 깬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실린 음봉들이 많이 출현을 하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상승 추세가 많이 꺾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퍼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역대급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속단하기 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예 매매를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것, 그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8%가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조금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아예 겁먹기보다는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오늘도 10시에 얘기를 할 때 절대 좋은 말을 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짧은 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긴 전망이라는 게 정말 무효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되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낫겠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까 성 대표님이 어떤 지점이 좀 무너져서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좀 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 저는 기술적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평선에 있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ACD 같은 경우에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RSI 지수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이긴 하지만 이 과매도권이 해소가 되려고 하면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나 추세선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평선들을 봤을 때 지금은 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셨네요. 근데 저도 또 이번에 뉴스를 들으면서 2, 3주간 폭격 클라이막스를 보일 거다라고 좀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성 대표님 말씀도 듣다 보니 리스크 관리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태우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인가 이 3주가? 저는 뭐 여전히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업종과 모든 종목들이 그렇진 않아요. 확실히 지난 딱 3월에만 보더라도 3월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하게 올라갔었던 업종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업종들 중심으로만 이번 뭐 4월 구간에서도 조정 시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2, 3주간의 어떤 좀 대규모 또 공격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뭐 연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당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4월 6일자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유예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때를 만약에 또 이제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장은 뭐 과거 2018년, 19년도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당시라든지 지난해 관세 전쟁 당시 때 트럼프의 어떤 협상 패턴들과 유사한 패턴을 지금 또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뭐 내일장이든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장이든 이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 변동성은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빠른 되돌림 현상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결국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이익성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이 유지가 되면은 뭐 추후에 한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변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번 1분기의 어떤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적어도 2분기까지는 현재 이익성이 오히려 우상향 기준은 유지가 된다의 데이터가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이 밀린 관점에서 선행 PR 8배를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하반경직성 구간에서 반발성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점을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딱 찝어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관망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은 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관망하면 뭐 수익도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장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근데 아까 4월 6일이 우리 최후 통첩일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하필 또 그날이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또 태우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익 전망치라는 건 다들 호실적이 나올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성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펀더멘털에 믿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네,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요일이요.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전망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조에서 45조까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37조인데 거기를
훌쩍 웃도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엔 6.7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6배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51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전망치도 200조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그 미래에셋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56조 그리고 연간으로는 251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 475% 성장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다음 주에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세론이 나오면서 맞아요. 지금까지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숫자 자체는 분명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크론의 사례를 봤을 때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성 대표님은 그래도 밀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게 맞다라는 좀 전략을 주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구간에 좀 담으실 거세요? 분할로 담고 있죠. 네, 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는 사실 좀 팔고 오늘 같은 때는 물론 이걸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사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 그러니까 5% 이상 빠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이상 빠지는 날이 지금 같은 이란전이 있어야지 있는 일이지 사실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치지 말고 조금씩 분할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오르는 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날들은 또 매도를 하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금요일, 월요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뭐 밀린다 하면 그래도 펀더멘털을 보고 또 세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또 태우 매니저님께 좀 궁금한 게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7%씩 밀렸지만 우리 어제 체크했던 뭐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뭐 인텍플러스 같은 다른 종목들은 빨간불을 켠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1%대 하락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소부장이 하단이 더 잡혔다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하방을 딱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시장 반응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고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를 보게 되면은 뭐 이익성 자체만 보면은 하방은 지금 자리도 하방이고 어제 올랐던 구간에서도 하방이고 그 어느 자리든 하방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방이 지금 자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 이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이제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논리 중에 하나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밀렸다. 한 6%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기반을 좀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제품, 이익성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결국 HBM이거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이 두 기업의 합산 시장 점유율만 해도 거의 8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이 반도체는 HBM이 든든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어떤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그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이 뭐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현물 가격이 밀리면 고정 가격도 따라서 밀리게 되고 그게 실적까지 반영되는 그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HBM은 사실 현물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상가 가서 HBM 구매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현물 시장이 애초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하반기로 갈수록 증설과 이런 전환 투자의 모멘텀들을 보면은 이익성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뭐 기술적으로 하방을 딱 지금 자리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얼마든지 지금 주가 레벨보다는 위쪽 레벨을 바라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분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 체력을 보자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오늘 또 시작에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살짝 짚긴 했지만 방산주들도 좀 굉장히 선방을 해줬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산주가 올랐던 이유가 전쟁 중이어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성 대표님 이 탈퇴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마음대로 나토에 탈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 채워야 되는 정족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 나토 탈퇴를 반대하고 있지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주가가 오른 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게 뭐 나토를 탈퇴하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이번 이란전으로 인해서 각국이 느낀 거는 분명합니다. 아, 미국이 더 이상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해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중동에서도 느끼고 있고 유럽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 이후에 소비했던 무기를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방산주라는 게 지금 전쟁 중일 때 오르는 그런 섹터라기보다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후에 빛을 볼 섹터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아까 태우 매니저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접근 하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업사이드가 열려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실익이 적다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지금 수출 경쟁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방산에서만 꼭 꼽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그러니까 방산이 별로신 건가요? 그럼? 별로는 아니지만 어. 더 좋게 보는 업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4월도 뭐 통신 장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자면은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앞으로 이제 뭐 수출 기반의 이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18만 2,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5천억 짜리의 이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표면 이자율이나 이 그 만기 이자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5천억 물량 이제 빌려준 곳에서 결국에는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환가액 자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18만 원 구간대였어요. 18만 1,600원인가 그 정도 구간인데 거의 지금 가격대가 전환가액입니다. 5천억짜리가. 그리고 이제 리픽싱 조건도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으로만 무조건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5천억의 어떤 자금 조달을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고려를 해보게 되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수출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현재 주가는 굉장히 과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고려해 보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방산 종목 중에서 그동안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워낙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면서 한번 바라보시면 한국항공우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회사로 있는 제노코까지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로 이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국항공우주 짚어주셨고요. 짝꿍으로 제노코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